1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게 이거지. 같은 사분면에 있는 것 골라달래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같은 사분면에 있는 것.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보시면 우선 이제 호도법보다는 아직까진 60분법이 편할 거라서 이걸 전부 다 도로 바꿔놓고 풀이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은 허용해 줄 수 있는데 나중에도 그렇게 풀고 있으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요 30도 보자마자 제1사분면 뭐 이게 생각이 나잖아. 요 마이너스 120도는 아직 안 나오나? 마이너스 120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시초선이니까 이쪽으로 120도 돌아간 거죠. 그럼 이거는 제3사분면. 이렇게 60분법 보고 떠오르는 것처럼 호도법 보고도 떠올라야 돼. 호도법 보고 떠올라야 되거든. 모양이 딱 봤을 적에 이게 이사분면인데 너네 이제 뭐 이렇게 풀 거라고. 근데 뭐 이렇게 푸는 거 지금은 괜찮은데 120도죠. 120도니까 이사분면이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좀 암산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거 이제 해보면 얘도 제 이사분면입니다. 뭐 연산까지 내가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사분면입니다. 그래서 뭐 답이 몇 번인지는 뻔하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일 때 동경이 같은 거 골라달라는 얘기예요. OP라는 동경을 갖는 그 각을 골라달라는 얘기인데 얘는 이게 2파이가 한 바퀴잖아. 2파이가 한 바퀴죠. 그러다 보니까 2파이는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 일반각 나타낼 때 생각하면 돼요. 일반각 나타낼 때 일반각 360도로 몇 바퀴 돌든 의미 없잖아. 결국 요 자투리각이 같냐 다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치? 360도로 몇 바퀴 돌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마이너스 6분의 25파이는 2파이로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파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4파이면 마이너스 6분의 24파이고. 그럼 여기 뒤에 붙는 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에서 2파이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돈 거죠.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지. 근데 6분의 파이라는 동경은 어디 위치하는 거냐면 6분의 파이라는 동경은 당연히 여기 위치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동경일 수가 없지. 얘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얘는 읽는 방식이 좀 내 맘대로긴 한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읽는 게 이런 거 읽는 게 그냥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요. 내가 방금 이거 읽을 때도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인 마이너스 4를 찾은 거거든. 얘를 읽을 때도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인 마이너스 2파이를 생각할 거야. 마이너스 2를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2파이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파이 즉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지.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6분의 파이를 해줘야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동경을 표시해보면 동경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여기에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나서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지. 그러니까 6분의 파이랑 동경이 같을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6분의 13파이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쓰면은 뒤에 어차피 자투리각만 잘 보면 되니까 얘는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동경이 다르다고. 얘는 2파이 마이너스 1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동경이 같은 거 맞죠? 이 6분의 13파이는 2파이 곱하기 1 더하기 6분의 파이거든? 그러니까 동경 같은 거 보이지? 얘는 제일 가까운 게 6분의 30, 즉 5파이야. 근데 5파이로 보여드릴게요. 5파이로. 근데 5파이는 2파이로 안 나눠지잖아. 그럼 2파이를 두 개까지만 쓰게. 2파이를 두 개까지만 쓰게. 그럼 저기까지가 4파이고. 그럼 이게 6분의 24파이니까 여기 뒤에 남는 게 6분의 7파이죠.
6분의 7파이. 그러니까 동경이 같지가 않아요. 6분의 7파이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파이랑 같지 않은 거 알겠지? 6분의 파이는 여기 있는 거고요. 6분의 파이, 이게 30도니까. 근데 6분의 7파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는 거야?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왜냐면 6분의 7파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 파이가 180도지. 180도에 30도를 더한 거니까 210도짜리야. 210도. 그러니까 동경이 전혀 다른 데가 있어요. 답은 이렇게 되고 2번 4분면의 각에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풀어드렸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모르겠으면. 앞에 이미 풀어드린 내용이니까 스킵.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지냐? 그 다음에 케이스 3번에 있는 거, 케이스 3번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이미 풀어져 있거든요. 앞에 이제 한번 풀었던 거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우선 이제 5번은 풀어드릴 건데 5번을 풀어보면은 세타랑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 보자마자 아이고 여기서부터 써야지. 두 각을 더한 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라고 튀어나오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앞에 이제 써놨으니까 본인 손으로 증명해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써있는 게 지금 호도법이죠. 호도법이니까 요거를 호도법 버전으로 쓰면 360도가 2파이지. 그러면 2n파이 더하기 180도는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타랑 4세타를 더하면 이렇게 만족을 해줘야 된다. 이런 구조로 만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세타 더하기 4세타를 했을 때 이거를 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2n 플러스 1파이, 파이로 묶어가지고. 그럼 5세타가 2n 플러스 1파이란 얘기인데 이거 5로 나눠주시면 5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각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n이 0이면 세타가 5분의 파이니까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가죠. 안 됩니다. n이 1이면 세타가 5분의 3파인데 이게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세타가 그냥 파이가 되거든. 그럼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가는 거 보이지? 그래서 답은 요거야. 요 케이스 4번에 있는 나란히 있는 두 문제는 이미 앞에 예제 문제에서 보여드린 문제입니다. 본인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으로 풀어보시면 되고, 앞에 이미 예제 문제로 풀어드렸으니까 안 풀리면 예제 문제 그 개념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이스 5번에 있는 거,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최대 최소 활용인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 얘기하는 거냐면,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둘레의 길이랑 호의 길이 두 개의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 둘레의 길이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길이를 다 더한 걸 둘레의 길이라고 합니다. 즉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 l을 더한 거, 이거를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고, 부채꼴 넓이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2분의 1 RL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L은 28-2R이고요. 그러면 저 L 자리에다가 28-2R을 대입해서 전개하면 R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고,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완전 제곱식의 상황에서 푼다라고 배우셨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은 R이 7일 때 나오는 거 맞죠? R이 7일 때 최대값 몇이 나온다? 49가 나온다. R이 7일 때가 답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문제도 비슷한 방식인데 길이가 36인 철사로 부채꼴을 만든대요. 그러면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RL 더했더니 36입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뭐 마찬가지로 L은 36-2R이라고 얘기하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인데 L 자리에 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8R이고, 그럼 이거는 R-9의 전체 제곱 81이니까 R이 몇일 때? 9일 때 최대값 81이 나온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 알겠지?
근데 R이 9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R이 9라는 건 여기가 9고 여기가 9기 때문에 얘가 18이거든요. R 자리에 9 대입해봐도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L은 R 세타라 그랬잖아. 그때 요 중심각의 크기는 2가 되겠죠. 요 L이 18이니까 R은 9, L은 18. 그럼 요 세타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는 9가 될 거고요. 중심각의 크기는 2가 되는 상황인 거 알겠지? 반지름의 길이는 9가 되는 거고 중심각의 크기는 2가 됩니다. 9하고 2 더해주면 답인데,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이제 또 원체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이걸 또 뭐 또 막 공식화 해가지고 외우라고 시키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뭐 막 이런 거는 뭐 그냥 보자마자 몇 초 만에 풀려야지 이걸 왜 식을 다 쓰고 있냐.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식을 많이 아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풀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수학을 잘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논리가 너무 당연한 게 돼가지고 이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한 게 돼서 이게 뭔가 공식화돼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공식화해서 때려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 암기로는 수학이 절대 안 납니다. 외우라고 하는 거나 똑바로 좀 외워주세요. 케이스 6번으로 가시면 이거 뭐 넓이 구하는 거 너무 뻔하죠. 여기 넓이 구해달래요. 그러면 넓이 구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큰 부채꼴의 넓이는 R제곱 중심각의 크기,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중심각의 크기. 이거 계산만 하면 답이죠. 근데 또 이거 계산하는데 뭐 뿅뿅 약분하고 막 계산하면서 아 숫자 더럽게 크네 복잡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풀어보세요. 여기를 이걸로 묶을 수 있잖아. 즉 16분의 5파이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60의 제곱 빼기 20의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16분의 5파이 곱하기 이게 합차잖아. 그러면 60이랑 20 더하면 80이고요. 더하면 80 빼면 40이잖아. 이러면 이제 세상 수월하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 놔두고 또 막 이거 계산하면서 계산 복잡하네 숫자 지저분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다 이제 아는 만큼 편해져요, 계산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알고 있는 걸 써먹으려고 해야지 뭐 막 때려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지. 이게 내용이 심플해가지고 이 마지막 거 한번 보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호의 길이가 10파인 부채꼴 OAB가 있대요. 부채꼴이 있는데 대충 그릴게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채꼴 호의 길이가 10파이래. 근데 이걸 접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원뿔 모양의 용기를 만들었대요. 원뿔 모양을 만들었대.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런 원뿔을 만들었나 보지. 근데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AB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요 호 AB의 길이 있잖아. 여기가 요 둘레랑 똑같대. 여기 원뿔의 둘레랑. 그러면 여기 둘레가 10파이란 얘기잖아. 여기 둘레가 10파이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동으로 5 되는 거 알겠어요? 원의 둘레를 구했더니 10파이가 된다네? 그럼 5겠지, 그치? 저 반지름의 길이 5고요. 얘 부피가 100파이래. 그러면 부피 어떻게 구하지? 밑넓이가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여기 높이 몇인지 모르니까 높이 h라고 대충 쓰면 이게 100파이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이제 원뿔이니까 앞에 3분의 1 해야 되죠. 여기 계산한 게 100파이가 나와야 되지. 원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이거 계산 다 해주시면은 이거 25니까 계산하면 4고 그러면 파이 날려버리고 3 날리면 h가 12겠네요. 요 높이가 몇 나온다? 12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갖다가 쓰시면 여기 길이가 13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모선 여기 길이가 13이라고 나오는 거지. 이 상태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L은 R 세타라 그랬지. 그럼 세타 몇인지 나오죠.
요 아래에 있는 이제 12번 문제 보시면 모선의 길이 10자리인 원뿔을 모선의 중점을 지나고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으니까 이 길이는 5겠지. 근데 남은 입체도형이면 이거 얘기하는 걸 건데 요 입체도형, 남은 입체도형, 요 남은 입체도형의 작은 원의 넓이, 여기가 작은 원이겠죠? 이 넓이가 4파이라고 하네. 뭔 상황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2겠지. 파이 r 제곱 했을 때 4파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길이 5인 상태고요.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 구해달래. 그러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원래 전개하면 이 원뿔을 전개하면 뭐 이런 식인 거잖아. 이런 식인 거잖아. 그치? 요런 식인 건데 여기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잘랐대요.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잘라버렸대.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가 5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파이잖아. 4파이. 여기 호의 길이가 4파이죠. 여기 호의 길이가 왜 4파이냐?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2파이 r 하면 4파이죠. 여기가 4파이란 말이야. 4파이. 그럼 여기가 4파이지. 그럼 요 중심각의 크기는 L은 R 세타 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4파이거든요. 이거랑 요 중심각 곱한 게 4파이 나와야 되니까 L은 R 세타 하면 5분의 4파이지. 그러면 여기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지.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니 뭐 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잖아. 2분의 1 R 제곱 세타 에서 뺀다고요. 2분의 1 R 제곱 5 제곱 세타. 이거 계산하면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 넓이가 건넓이는 아니야. 건넓이는 어디도 구해야 돼? 여기도 구해야 되고 여기도 구해야 되는 게 건넓이지. 근데 여기 넓이는 4파인 거 이미 알고요.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 넓이는 또 여기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호의 길이가 뭐라고 나오시냐면 L은 R 세타잖아, 그치? 세타에다가 R 곱해주면 여기가 8파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호의 길이가 8파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거 알겠지? 2파이 R 했을 때 8파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반지름이 4잖아요. 여기 반지름이 4니까 여기 넓이는 16파이입니다. 4파이 16파이에다가 여기 계산한 값까지 더해서 써주시면 답이 나오는 그림이셔. 그 다음에 케이스 8번은 그냥 이런 그림에 해당하는 보조선은 이게 기본이니까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써놓은 건데 부채꼴이랑 원이 접하잖아. 그러면 접하면 접점이 포인트겠죠. 접점이 포인트일 거고 이 원 같은 경우도 원의 중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무슨 뭐 반지름이 됐든 뭐가 됐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접점과 중심이 포인트인 그림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이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얘네 둘을 이으면 여기가 90도겠죠. 이게 접선이니까. 접선이고 원이니까 저희 90도야. 그때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라고 써지냐면 반지름 4에서 요 작은 반지름 빼는 거니까 4-R이라고 써져요. 근데 여기 있는 요 각이 6분의 파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상 30도잖아. 그럼 30도면 직각삼각형에서 30도면 딱 떠올라야지 뭐가? 1대 루트 3대 2. 즉 여기 있는 요거에 2배 하면 이거야. 얘네 둘이 1대 2죠. 누구랑 누구가? R이랑 4-R이 1대 2야. 그러면 이걸로 이제 R값 구해지는 거 알겠지? 그럼 R값 구하고 나면 요 반원의 넓이 S2가 되게 쉽게 나오죠.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사실 S1은 되게 쉽게 나와요. S2, 애들이 이제 S2를 잘 못 구하는 것 같아서 S2 구하는 것만 보여드린 거고, S1은 뭐 그냥 공식이잖아.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여기도 뭐 계산해드릴까? 2R은 4-R. 그래서 3R이 4니까 R은 3분의 4. R이 3분의 4니까 요 반원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한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R 제곱
R제곱 세타가 이 중심각이잖아. 근데 중심각이 지금 180도니까 파이라고 쓸 수 있죠. 어차피 순서만 다를 뿐 같은 개념입니다. 반원도 부채꼴이니까 부채꼴 공식을 쓰셔도 된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제 다음은 삼각함수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부터.